의식이 깨어있도록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신을 평온하게 안정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별한 비법이 없다. 그저 내면의 혼란스러운 감정에 관심을 집중하면 된다. 운전 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끼어드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보통 벌컥 화를 내거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당신과 무한한 가능성의 열린 장을 연결하는 평온하고 고요한 집중력을 흐트릴 뿐이다. 평정을 잃지 말고 내면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라. 그런 다음 심호흡을 하라. 심호흡은 몸의 의식을 회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내면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일면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라. 무반응의 공백을 만들어서 자극 반응의 고리를 끊어라. 부정적인 반응이 스스로 점화되는 것을 잠시 차단함으로써 몸이 애초에 조화롭고 협조적인 상태를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평정을 되찾고 스스로를 조화롭게 조절할 수 있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당신은 고통스럽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우울하고 힘겨울 때마다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과로로 자신의 몸을 혹사하거나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등에 빠지는 것은 모두 일종의 도피 행각으로 의식의 부재라는 공통점을 짓는다. 당신이 이런 유혹에 쉽사리 빠지는 이유는 무언가를 의식하는 게 오히려 고통을 더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탓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의식은 치유의 힘을 갖고 있다. 의식은 그 자체가 온전하며 치유의 본질은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공간을 바라보라. 치유는 병에 걸렸을 때만 가동되는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호흡처럼 1분 1초도 쉬지 않고 지속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무한한 열린 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몸의 여러 감각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무한한 열린 장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평소 사물이나 사람, 사건과 같은 외부 자극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물과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을 보도록 노력하라.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놓인 공간에 눈을 돌려라. 열린 장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 생각과 생각 사이, 사물과 사물 사이, 호흡과 호흡 사이, 움직임과 움직임 사이에 놓여 있다. 그곳은 모두 같은 공간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은 의식이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의식을 부여하기만 하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은 가득 차고 충만하고 역동적인 곳으로 변할 것이다. 그곳은 순수한 에너지가 잠자고 있는 필드이며 미래의 순간과 사물이 출현할 미지의 영역이다. 공간은 언제나 고요하다. 따라서 당신이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면 당신의 마음도 고요해진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고요해진다. 우리 몸은 긴장과 절망, 상처를 밖으로 내뿜기 시작한다. 그런 깊은 이한 상태로 돌입하면 치유 활동이 왕성해진다. 당신의 몸은 오랜 세월 쌓아두었던 감정과 기억, 상처를 내보낼 필요가 있다. 부정적인 과거의 찌꺼기를 일일이 확인하고 씨름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거듭하며 살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몸에 지나친 요구를 가하면서 몸이 편안하고 이완되고 활짝 열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내 몸은 그렇게 억압돼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확인할 손쉬운 방법이 있다. 조용한 곳에 편히 앉아 자기 몸에게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말해보라.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깊은 한숨이 나거나 갑자기 졸리거나 여러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나거나 예상하지 못한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거나 감정이 북받치거나 눈물이 흐르거나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몸 안에 치유의 공간이 필요하거나 변화를 원한다는 신호다. 하지만 당신의 몸이 자연스럽게 자기 치유가 이루어지는 편안한 상태에 있다면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깊은 평화와 안정감을 느끼거나 가볍게 흥분되거나 홀가분해지거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거나 세상의 가면 너머로 얼핏 스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몸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다면 당신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포 하나하나가 자아의식과 기쁨, 불멸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서 당신의 의식은 충만해지고 한없이 확장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몸속 에너지를 최대한 확장하는 데 주력한다. 내 몸은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에 나를 접속시키는 연결고리다. 내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면 방대한 우주 에너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다는 뜻이다. 고로 나는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이고 그 충고를 따른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 몸이 물리적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우주의 충만한 희열을 경험하는 것이다. 나는 내 몸과 우주가 하나임을 믿는다. 나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선 마음의 허락을 받는다. 내가 믿기만 하면 마음은 나의 가장 훌륭한 인도자이기 때문이다. 참 모습을 기억하라. 참 자아의 특성은 다음 5가지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외부 사물이나 사건,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 1. 우주의 삼라만상과 연결되어 있다. 2. 어떤 한계도 없다. 3. 무한한 창의력을 지니고 있다. 4. 두려움 없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 5. 참 자아 차원에서 발현되는 의지의 강력한 에너지는 우연의 일치를 만드는 힘이 있다. 당신의 뜻이 실현될 완벽한 외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체성의 초점을 외부 조건이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 옮기면 참다운 자유를 얻는 당신은 풍성함과 기쁨, 충만함으로 가득 찬 삶을 창조하는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외부 여건에 얽매이는 삶은 피상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좁은 세계에 갇혀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 보다 깊은 차원에 가 닿으면 원하는 것을 한결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의 참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부에 집착하는 삶은 그릇된 정체성이 자신의 참모습인 양 착각하도록 만든다. 나는 이렇게 진정한 자부심을 회복한다. 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나를 관찰한다. 나는 압박감이나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내면을 지켜본다. 나의 거짓 자아는 진정한 참모습의 경직된 형태이기 때문에 몸의 긴장감과 위축을 유도한다. 증상은 주로 가슴과 심장, 위, 명치, 어깨, 목 부위에 나타난다. 거짓 자아가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할수록 나는 이들 부위에 불편을 느낀다.
그럴 경우 거짓 자아가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는지를 의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거짓 자아가 하는 일을 가만히 관찰하기만 하면 나에게서 떼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동기를 자문한다. 거짓 자아의 동기는 언제나 힘과 지배, 미래에 대한 보장이나 갈채에 집착한다. 반면에 참 자아는 언제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다. 나는 늘 선택 동기에 사랑이 많은지, 욕심이 많은지를 의식함으로써 참 자아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나는 밤마다 자기 전에 공정한 관찰자 입장에서 그날의 모든 사건을 관찰하고 정리한다. 나는 5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필름을 돌리듯이 하루 일과를 되돌아본다. 필름을 감상하는 동안 나는 거짓 자아가 한 일은 무엇이며 참 자아가 행한 일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끝없이 단순하라. 일단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경험하면 당신은 언제든지 삶을 정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셈이다. 그 경지에 이르면 당신은 단순한 삶을 원하게 된다. 행복은 단순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까지 모든 영역에서 정도 이상의 것을 추구해왔다.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지나치게 분주했고 마음 가득 감정을 쌓아두었고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로 어깨를 짓눌러 왔다. 그러나 삶을 정화할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은 다음 방법을 이용해 구석구석 스며있는 삶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 1. 주변을 단순하게 정리하라. 2. 무언가를 샀으면 무언가를 버리라. 3. 환경보호에 투자해서 자연의 선물이 당신에게 되돌아오게 하라. 4.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좋은 일을 하라. 5. 매사에 관대하라. 6.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낌없이 베풀라. 7. 몸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돌보라. 내면의 세상에 주목하라.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당신이 두려움에 떨면 세상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해진다. 당신이 사랑에 빠지면 세상은 온통 사랑으로 충만하다. 당신이 가장 깊은 내면의 참자아에 도달할 때 행복은 샘솟기 시작한다. 외부 세계가 당신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여기에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 앞서 보았듯이 당신은 동시에 두 영역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 그 가운데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 우선이다. 드러나지 않은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건, 상황, 도전, 위기, 기회 등의 모습을 띠고 반드시 외부 세계로 표출된다. 당신의 일대기가 쓰이는 곳은 드러나지 않는 심연이다. 당신은 그 일대기가 행복과 기쁨,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왜 우리 삶에서는 이것을 쉽사리 찾을 수 없는 걸까? 의식의 깊은 내면을 이해하지 않고는 행복과 기쁨, 사랑을 삶 속으로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닫는 일일 뿐이다. 의식은 어디나 존재한다. 의식은 수축하고 팽창하는 데 한계가 없다. 현실은 의식 수준에 따라 수축하거나 팽창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상반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의식은 뇌 안에만 있고 사람마다 의식 수준이 고정되어 있으며 현실은 모든 사람의 똑같은 형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신기하게도 의식을 지닌 실체인 우주는 우리의 이런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다. 따라서 당신의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통합하고자 한다면 사고 체계를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 당신의 진정한 실체가 머무는 곳은 내부 세계도 아니고 외부 세계도 아니다.
엄밀히 말해 당신은 두 세계의 창조자다. 당신의 사고와 감각, 기억과 감정 등 모든 주관적인 경험이 만들어지는 근원지에서 그 주관적인 상태에 부합하는 외부 상태가 만들어진다. 만약 주변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바꾸려고 헛되이 애쓰지 말라. 이는 거울만 깨끗이 닦으면 자기 모습이 다르게 비칠 거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보고 있는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을 만드는 본 바탕에 새 프로그램을 까는 수밖에 없다. 밖이 소란하거든 집안을 쓸어라. 모든 사물은 반드시 보고 만질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제한된 사고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의식을 좁은 뇌 안에 가둔다. 이는 의식을 축소하는 편협하고 경직된 생각이다. 우주에는 모든 사건을 기획하고 다스리고 창조하는 시공을 초월한 기저상태가 존재한다. 당신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세상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기저상태에 그 씨앗이 있다는 상상을 해보라. 그 씨앗은 자연의 극히 작은 변화부터 우리의 오감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변화까지 모든 진동을 감지하고 그 파동에 반응한다. 어린아이만이 천국에 이를지니. 의식의 가장 높은 단계는 순수함이다. 우리는 이것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에게서 발견한다. 아이에게는 자연스러움과 경이로움, 즐거움, 쾌활함이 있다. 당신이 이런 수준의 의식을 지니면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 자질을 반영한다. 순수함은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떤 특성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비어있는 것도 아니다. 고요하게 정지된 상태에서만 우리는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기저상태에 접근할 수 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것을 정돈된 순수함이라고 표현했다. 순수함이 삶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힘을 지녔다는 뜻이다. 이런 순수함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자연 법칙은 우리가 의도의 힘을 발휘해 부를 때마다 언제든지 달려와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의식은 개인의 정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순수함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삶은 보다 깊은 가치를 맛본다. 다음은 동양의 지혜가 인간 존재와 가장 조화를 이루는 덕목으로 꼽는 4가지 가치다. 모두가 최고 수준의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사랑이 담긴 친절함. 2. 동정심. 3.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는 마음. 4. 침착함, 평화로움. 우리는 모두 이런 자질을 갖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이것은 한 인간이 최고 수준의 사고를 이룰 때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감정이다. 고차원적인 사고는 감정의 바탕 위에서 완성된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온갖 자비롭고 친절하고 평화로운 생각을 떠올리지만 실제 모습은 아직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는 여전히 삭막한 모습만이 반영된다. 그러나 당신의 사고가 깊은 심연에서 솟아난 순수한 감정과 결합할 때 그 결과물로서 세상을 향한 당신의 행동은 충만함으로 가득 찰 것이다.